여기까지 봤고요. 마크롱 볼까요? 한편 우리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에 있어서 그동안 오랜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의 대등한 세력으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게 유럽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은 친미 세력들이 어떻게든 마크롱을 찍어 눌러서 지금 길을 못 펴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딱 되고 나서 지난 2달간 마크롱이 정말 빠르게 다시 치고 나왔어요. 제가 이 사람 절대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마크롱이 요즘 이 기회를 빌어갖고 순식간에 다시 유럽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마크롱 아주 제가 특집으로 많이 몇 년 전에 다뤘었죠. 인물이다 하고 역시 이 사람 지금 바로 기회가 틈이 보이자마자 순식간에 나와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 2달 만에 유럽의 주도권을 잡아버렸어요. 야, 이런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바이든 시절에 사실 프랑스보다는 미국이 독일하고 찰싹 붙었죠. 프랑스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나토나 유럽, EU의 대표 역할을 했던 게 그동안 독일이었어요. 근데 독일은 그 결과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아주 친미 쪽으로 확 기울었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경제적 책임을 지고 얼마 전에 숄츠 총리가 벗어 던지고 조기 총선을 하게 돼서 오늘 총선 결과가 나왔죠. 정치 불안이에요. 거기도 우리나라 탄핵 사태처럼 뒤늦은 총선으로 지도부가 부재인 상태예요. 뭐 어디 트럼프하고 관세 협정을 뭐 독일 뭐 개인적으로 하지도 못해요 지금. 그리고 유럽 자체도 그전까지는 바이든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써갖고 바이든 세력들은 친미파가 유럽을 꽉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붕 떠버렸죠. 친미파가. 마크롱이 재빠르게 그동안 지난 2달 동안 한 일이 뭐냐. 유럽에도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만의 AI 기업을 살리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 투자 대회를 하자 하면서 그것을 프랑스에서 개최해가지고 유럽 전체를 다 초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단순히 프랑스에서 앞으로 뭐 AI 사업 잘해보자 그게 아니라 EU 전체가 우리끼리 뭉쳐서 AI 사업을 하자. 그런데 돈은 어디서? 중동을 불러들였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중동.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눈치 때문에 브릭스에 들어가려던 중동 세력하고 쉽게 붙지 못하고 거리를 뒀던 그 관계를 마크롱이 AI에 대한 새로운 뭐 투자 유치 대회를 열면서 핑계로 중동 애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에 한 발 걸고 있는 중동이지만 유럽하고 AI 투자를 핑계로 해서 오일머니하고 우리하고 붙자라고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순식간에 틈을 보고 파고든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우디에서 고위급끼리 만나갖고 우크라이나 어떻게 휴전시킬 건지 해봐라 하면서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은 아예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패싱시켜버렸죠. 이건 역시도 프랑스의 마크롱 총리가 영국의 그 총리 불러가지고 우리 둘이서 옆에 그 중동에서 똑같이 중동의 모든 그 여러 나라들을 다 불러 모으고 유럽의 나라들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가를 또 주최를 프랑스가 주체적으로 합니다. 순식간에 지금 마크롱이 유럽의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트럼프는 유럽에 돈 안 쓴다. 뺏어 먹으려고만 하지. 그런데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고 유럽이 더 돈을 내가지고 방위비를 늘려갖고 정말로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말도 안 되게 힘들겠지만 어쨌든 하긴 해야 된다. 계속 미국한테 약점만 잡히면 골수까지 쪽쪽 빨린다. 그래서 힘들지만 지금부터라도 유럽도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자주 국방해야 된다.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기금을 모으고 법을 어떻게든 바꾸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자주국방을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지 로드맵을 짜보자. 그러려고 다 불러 모았고요. 미국의 영향권이 점점 유럽에서 나가도록 하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우크라이나까지 엮어가지고 우리가 길을 만들 거냐. 지금 그 얘기를 마크롱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어젠가요? 마크롱이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를 만났죠. 야, 저는 뭐 이 사람이 하려는 것도 결국은 자기 나라 프랑스만 위하는 거고
지구 전체가 약소국들도 다 같이 잘 되자는 생각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마크롱을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응원하진 않지만 재밌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고 아주 개인적으로는 아주 흥미진진한 인물로서 몇 년 전부터 보고 있는데 드디어 다시 나오네요.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마크롱이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트럼프하고 어떤 기싸움을 하는가 한번 보시죠. 절대 트럼프한테 당하지 않고 유럽을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 뒤에 있는 유럽 세력들한테 누가 유럽 대장인가 확실히 지금 무리들한테, 우리 고릴라 무리들한테 내가 실버백이다 하는 그 인상을 심어주고 트럼프가 기세로 막 힘으로 누르려는 그런 양아치식 전법에서 절대 자기도 밀리지 않고 앞으로 미국에 대비해서 다극화 시대에서 또 다른 경제권, 새로운 기축통화 패권의 또 다른 그런 세력으로 지금 부상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참 어떻게 보면 수컷들의 이 유치한 이 기싸움이지만 보면은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Is loaning the money to Ukraine. They get their money. We pay. No, in fact, to be frank, we pay. 재밌죠? 마크롱도 이게 어디 가서 지는 모습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원래 트럼프가 이렇게 정상회담 하고 나서 기자회견 하면 꼭 하지도 않은 말, 자기가 이긴 것처럼 과장해서 막 허세 부리면서 하고 뭐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제발 봐달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마크롱이 중간에 다 끊습니다. 손목까지 잡으면서 아니다. 내가 한 얘기는 그 뜻이 아니었다. 한마디도 지지 않죠. 기싸움에서도 아주 그냥 악수하는 것부터 무슨 뭐 UFC 격투기 뭐 개체량에서 만난 선수들 같아요. 서로 신경전이. 자, 그랬다는 거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트럼프는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여름은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6개월은, 최소 6개월은 지나고 늦으면 1년인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떻게든 압박은 하겠지만,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이대로 뭐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안전할 거다. 거기에서 그렇게 바보처럼 순순히 그걸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막말로 유럽도 우크라이나 때문에 많은 지원을 했고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이 이대로 가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나토에 가입을 시켜야 되겠다고 지금 하는 게 젤렌스키고, 유럽은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러시아가 유럽 쪽을 넘보지 못하도록 나토군은 아니더라도 평화유지군이 거기에 제대로 안전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안심을 할 건데, 유럽은 당장 그만한 평화유지군을
유지할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유럽 안에서 지들끼리 또 검토하고 더 만장일치로 의견 보고 몇 달. 결국은 시간은 좀 앞으로 몇 달은 좀 여름 돼야 한여름 돼야 어떻게 좀 구체적인 뭐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은요. 소식들 들으셨죠? 제가 재작년 저기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질 때부터 그때 시리즈 영상 만들면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시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전쟁이고 절대 금방 안 끝난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비워서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이란 걸 완성을 하려고 할 텐데 시오니즘은 뭐냐 일단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토이고 정부라고 인정을 해준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를 완전히 몰아낸다. 그 전부터도 불법 점령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몰아내고 인종 청소하고 학살하고 다시는 전쟁이 끝나도 거기 가서 재건하고 애 낳고 애들 길러갖고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래서 완전히 걔네들을 몰아내고 밖으로는 어떻게든 핑계대고 넓혀가지고 옛날 골란구원 쪽 자기들 뭐 유대인 뭐 히브리어로 된 거기에 이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환단국이죠.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회복을 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인류 역사학자들의 어떤 그런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디냐. 우리나라 바레라는 땅이 어디까지가 바레였냐.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처럼 다 다른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까지 다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래가지고 다 밀어내고 거기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바로 헤즈볼라하고 한판 붙었죠. 이쪽하고 붙고 그리고 그게 끝나더라도 이란이란 나라에서 계속 무장 이슬람 세력을 키워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거를 해도 항상 지난 몇십 년 동안 다시 또 싸우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란도 극우파들의 이론이죠. 우리의 주적이 있고 그 주적이 절대 다시는 우리한테 덤비지 못할 정도로 말살을 시키거나 무력화시켜야만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시오니즘인데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잠깐 하마스 가자지구는 이미 죽일 만큼 죽였죠? 더 이상 뭘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거 트럼프하고 얘기해서 가자지구 주민들 다 외부로 추방해서 다른 나라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헤즈볼라도 많이 무력화시켰고 이미 골란구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무장 점령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핑계대면서. 그리고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서한지구에 지금 다시 가자지구 끝났으니까 서한지구에 그전부터 계속 거기에 하마스가 또 숨어있는 것 같다 하면서 군사작전을 벌이더니 오늘 드디어 어젠가요? 가자지구처럼 서한지구에도 이스라엘 탱크가 밀고 들어갔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휴전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서한지구에서 곳곳에서 계속 지난 몇 달간 군사작전을 했고요. 이미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서한지구 사람들 수천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자, 가자지구를 접수해가지고 트럼프가 여기 있는 가자 주민들을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보내겠다. 물론 이집트, 요르단은 절대 안 된다 하고 있죠. 국제인도주의법은 유엔에서 점령지 주민을 영구적으로 강제 이주시킨다. 이거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범죄적 의도를 가지고 강제 이주를 실행하면 전쟁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가해도 반인도적 범죄로서 여기에 처벌하게 돼 있는데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유엔을 나오려고 하는 거죠. 국제기구도 다 나오려고 하는 거고 거기다 빨갱이 있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 마가에 미국판 시오니즘을 완성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국제기구도 다 무시하고 다 나오고 거기에다 주던 지원금, 회비도 다 안 내겠다라는 겁니다. 가톨릭의 교황님이 지금 오늘 내일 하시면서 투병 굉장히 몸이 안 좋다고 그래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교황님하고 뭐 개인 연부는 없지만 지난 3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나 카톨릭하고는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에서 대척을 많이 하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동안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들의 하던 전쟁 범죄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 중에 이렇게 목청껏 목소리 낸 사람이 교황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 모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어떻게 신을 배우고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아이들과 민간인들이 지옥 속에서 이렇게 학살당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지 참 어이가 없고요. 그나마 교황님 이 양반이 그동안 아주 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랬죠? 무조건 푸틴만 욕한 게 아니고 젤렌스키한테도 따끔한 얘기를 해가지고 막 젤렌스키가 막 화를 내고 삐지기도 했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병 중이신데 교황이 그 아픈 와중에도 자기 밑에 추기경한테 시켜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의 사람들을 쫓아낸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반대를 명확히 하셨다고 하네요. 예, 참 그렇다고 하네요. 팔레스타인 주민 4만 명이 이미 피난을 떠났다고 하고요. 서한지구는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행정권을 가진 주권이 있는 영토로 인정을 이미 오래전에 해준 땅입니다. 그런데 1967년 3차 중동 전쟁을 틈타가지고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간 점령을 하고 있어요. 남의 나라 땅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갖고 자꾸 몰아내고 있고요. 이제 그것마저도 뺏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대놓고 요새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가 지지해 주니까 내가 드디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것이다. 공공연히 조금 정비하고 나면 결국 마지막 목표는 이란하고 한판 붙을 것처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판 시오니즘이 이스라엘 시오니즘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는가 좋아하면서 우리가 미국 극우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 예전에 얼핏 설명드렸었는데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금년에 중동 전쟁은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시오니즘이 완성될 때까지 지 하고 싶은 대로 더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트럼프와 마가가 추진하는 이 신팽창주와 그에 따른 관세 무역전쟁 등의 경제정책은요. 이 흐름대로라면 결국 미국도 다른 세계와 더불어 언젠가는 안 좋은 세상으로 가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판 시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경제가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제 정세를 어떻게 몰고 갈 거냐 제 생각에는 1, 2, 3, 4번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서든 상대 국가들한테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인플레가 오고 침체가 좀 되더라도 그거를 보충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나라한테서 상호관세, 보편관세, 세금성 관세를 세금 같은 조세 공무를 바쳐라 하는 것처럼 관세를 걷어들여서 외국의 수입들을 다 걷어들여서 자기들의 그 모자란 걸 보충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게 이제 관세 무역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지원과 재건을 모두 미국의 이권으로 돌려서 아주 뻔뻔하게 한 나라를 통째로 경제 식민지로 삼으면 앞으로 관세 전쟁을 하면서 조금 일이 잘 안 돼도 얼마든지 우크라이나에서 뽑아내는 걸로 미국을 기름칠을 할 수가 있겠죠. 중동은 이스라엘 하고 싶은 대로 같은 시오니즘을 원하는 나라니까 그대로 방치하지만 대신 그렇게 도와주는 대신 이스라엘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나눠 먹자. 뭐를? 가자 지구에서 새로운 부동산 리조트나 국토개발 사업 하고 싶어 하면서 거기서 돈 벌고 싶은 거고 이스라엘 가자 지구 재건하는 사업에서 또 한몫 벌어서 미국에다 기름칠하고 싶은 거고요. 아시아 전선에서는 대만에서는 앞으로 미중 갈등에서 결국 트럼프의 마가 세력이 제일 주적으로 보는 빨갱이는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보니까 딥시크 인공지능부터 화웨이의 반도체까지 해서 그렇게 찍어 눌러도 아주 무섭게 쫓아오고 있죠. 그런데 대만이 중국한테 넘어갈까봐 그렇게
대만의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엄청난 국방비가 대만으로 들어가는 거, 힘이 들어가는 건 싫겠죠? 그러니까 결국 방법은 뭐겠습니까? TSMC의 기술력을 그동안 바이든은 국제 여론을 눈치를 살피면서 아주 오랫동안 차근차근 흡수해서 먹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TSMC가 가진 첨단 기술, 파운드리 생산력을 미국한테 다 내놓으라고 협박을 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니네를 돌봐줄 수 없다라는 식인 거죠. 예.